사례를 볼 건데 사례는 어떤 사례든지 다 괜찮지만 사례 답변에서 하는 것도 좀 소개하고 그리고 실습에서 하는 것도 좀 소개하기 위해서 새로 하는 것보다 어, 진행 중인 거를 또 보면은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진행 중인 바나바님이 지금 진행 중인 사례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어, 중학교 3학년이 된 08년생입니다. 이제 요즘 중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올려요. 초등학생도 올리고. 성인들의 고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만 빼고 이것만 이렇게 빼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빼고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면 이게 중학생인가 대학생인가 구분이 안 돼요. 생각이 많이 성숙된 만큼 괴로움도 많이 생기는 거죠.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은 나이지만 또 고민을 내어놓고 나면 또 이렇게 되게 되고 또 그런 걸 보면 이런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열악하구나라는 것도 또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또 그럴 때 뭐 늘 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뭐 실제로 이런 이 정신 건강이 여기에서도 이런 중학생이면은 혹은 초등학생이면 학교에서 상담을 해보세요라고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상담을 해보고 나서 또 고민을 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상담 방식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상담을 한다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이제 분위기죠. 뭐 교회 선생님한테 고민을 털어놓는다. 끔찍한 일이죠. 에,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부모님께 알려. 그러면 즉각적으로 부모님께 알려져. 상담을 하면. 집사님, 아이를 상담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특히나 더 이렇게 공동체니까 어떤 경우는 뭐 목사님의 자녀를 상담한다. 그럼 목사님한테 즉각적으로 보고되는 거죠. 그럼 너 왜 그런 얘기해서 아빠를 힘들게 하니? 뭐 이런 식의 이 괴로운 얘기를 피드백을 받다 보면 이 교회에서는 두 번 다시 상담할 곳이 아니구나. 자녀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상담을 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소문이 나고 그다음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잘 대비하고 그리고 그냥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서 그쳐버리면 그러면은 그 다음을 갈 수가 없고 그냥 그 수준에서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항상 거기서 어떤 수준으로 더 올라가야 함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 거기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상담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발전을 항상 제가 그리는 것이지만 애초에 있는 문제보다도 그 위치가 좀 더 발전된 이런 위치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뒤로 이렇게 쭉 밀리면서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이 있대 하면서 이게 일파만파 퍼지게 돼요. 여기에 의식이 되는 거죠. 뒤로 더 밀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다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거죠. 이게 이렇게 될 때만이 이런 거였지만 또 그 다음에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안 그러면 이쪽에 관심이 있어져요.
그리고 그쪽에 관심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고민을 갖게 됐다는 것만으로 낙인이 찍히고 죽고 싶어 했대 이제 요주 인물이 되고 그러면 이제 발전하고는 또 전혀 먼 방향으로 가게 되다 보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더 떨어지게 되겠죠. 이쪽이 발전 방향이지만 이거는 악화 방향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악화되는 그런 사례가 생겼는데 사례가 가십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소문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심화가 돼서 더 나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거를 이렇게 이게 기점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말할 거냐 말하지 않을 거냐 또 말한다면은 누구한테 말할 거냐 하는 게 발전되는 방향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친구들한테도 함부로 말 못하는 게 친구들한테 괜히 얘 친구야 나 요즘 살기 싫어 나 우울해 근데 진짜 좋은 친구라면은 이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친구가 뭐 같은 수준이라면 A라는 친구가 지금 살기 싫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니 야 걔 좀 걱정된다 우리 걔랑은 놀지 말자 그러면 그러다 이제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소문이 난다든지 조용히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소문이 나서 적극적으로 따돌림을 받거나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 어려운 얘기 못 하는 거죠. 상황 자체가. 이 사례를 어떤 식으로 다룰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런 쪽으로가 아니라면 이게 참 힘들어요. 뭐 TV 나오는 사례도 보세요. TV에 사례 나오면 유명해지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아주 되게 음, 광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해결돼서 그런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대. 어떻게 하면 좋으니 해결은 없고 그건 더 나빠질 것 같아 하면은 그걸로 이제 쫙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니까 사례에 대한 어떤 접근 과정 혹은 또 다루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유의 있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발전될 수 있는 방향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이게 또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 이제 괴로움이 또 좀 이제 의미가 좀 아유 이건 학생이네 학생 중3밖에 안 됐네. 근데 이게 바뀌면은 안녕하세요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주를 두고 있는 뭐 할아버지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여도 이게 뭔가 다루는 어떤 의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 대상에 대한 뭐 그런 어떤 평가절하 혹은 또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야 되겠고 다만 중학교 3학년을 고려했을 때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은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할아버지다. 그러면은 할아버지에게 맞는 얘기가 있고, 뭐 직장인이다, 가정주부다, 혹은 뭐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발전에 도움이 될 때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는 의미를 갖지 말아야만 하겠어요. 내용을 보면 요즘 제 삶을 돌아보거나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눈물이 나고 잘 멈춰지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왜 살아야 하는지, 살 이유가 없는 느낌이, 공부도 작년에는 좋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차라리 그냥 자고 싶습니다.
공부도 학원도 잘해왔고 잘 다녀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괴롭고 주변의 기대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기분입니다. 진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받아서 없던 편두통도 가끔 심하게 옵니다. 잠도 잘 안 와서 새벽 3, 4시에 자서 오후 스케줄에 영향도 주고 그러니까 3, 4시에 자서 늦게 일어나니까 오후에도 뭘 못하는 거죠. 부모님과도 자주 싸우면서 XXX, XXX, XXXXX 같은 말들을 계속 들어오니까 제가 진짜로 그런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너무 또 힘든 말을 들었네요. 부모님한테서. 물론 대부분 제가 먼저 잘못한 일들이지만 이렇게 말들을 듣고 엄청 맞으니까 맞기도 하고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자해하고 싶은 충동도 들고 지금도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데 제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이 아닌 제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이 너무 아까워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죠.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니까 이 위치가 나름 보면은 무척 이렇게 이 사례에서는 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자꾸 내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실제 사례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2023년 4월 28일에 했던 그러면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해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상담이 있었는지 한번 밑바닥을 보여주세요. 저질 체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끝이네요.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뭐 지금 당장 아무 일은 없는 것 같지만 이쪽을 계속 바라보면 계속 이쪽이 보이니까 이쪽은 끝도 없는 거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그 다음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게 언제 끝나냐 하면 이게 사실은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죽고 나도 끝이 아니니까. 뭐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안 좋은 게 펼쳐지는데 그럼 그건 언제 끝나냐 하면 그건 영원토록 바뀌어지지 않는 고정된 것으로 계속 그러니 그걸 결정하는 시간이 이 세상이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요. 이 영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나름 이제 우리가 여기에 중요성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걸 이렇게 올리려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걸 올리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도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느냐, 그냥 무조건 뛰어들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내가 뛰어든다고 해서 내가 뭐 물속에 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의 의미가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 속에서 이걸 경청, 공감, 동일시 해버리면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나도 죽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유, 학생도 죽고 싶어요. 나도 죽고 싶어요. 그러다면 같이 죽을까요? 동반으로. 그건 좋은 게 아닌 거죠. 이게 편들어주고 좀 좋아요. 안타까워하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런 부분에 같이 울어주고 저도 눈물이 나요. 학생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눈물이 나네요. 저도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눈물 나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나도 편두통이 오고, 내가 들은 얘기랑 되게 비슷한 얘기다. 하다 보면 진짜 나도 우울해지고, 나도, 그래서 이 이제 자살 시도하는 사람이 경찰이 뭐 토픽에도 그런 나온 적이 있는데 경찰이 자살 시도한 사람을 살리려고 가까이 갔다가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같이 뛰어내렸다는 그런 토픽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준비가 안 되면은 이걸 내려오게 삶을 보게 해야 되는데 같이 너무 경청 공감 동일시를 하다 보면 이제 안 좋은 방향의 이런 동일시가 되고 그건 위험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잘 이해해서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 사람의 상황이 뭐고 이게 유형이 뭐고 그다음에 거기서 감정은 뭐고 거기서 원하는 건 뭐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였다. 이렇게 해야지 상황만 막 처절하고 막 어렵고 이렇게 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상황만 보다 보면 이게 동감돼 버리는 거죠. 동화돼 버리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유형이 내 유형이 되고 감정이 내 감정이 되고 그 사람이 원하던 게 내가 원하던 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파국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상황만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속에서 유형을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근데 어떤 감정이 있나?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이걸 알아가야만 그걸 이렇게 바꾸는 게 길이에요. 상황을 바꾸는 게 길이 아니고 여기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부모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고, 공부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고,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이게 별로 없고, 이게, 그러면 또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이 사람의 삶이라서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려고 하다 볼수록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 원하는 건 바뀌지 않으니까. 상황을 바꿔서 그러면 자퇴를 하고, 그러면 또 뭐 독립을 하고 뭐 진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집을 나가고 싶어요. 집을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 방법인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해나가서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없던 부분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길이 되겠어요. 그런 없는 길을 찾는다 이런 개념이 삶 속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당구 당구 칠 때 그런 유사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당구를 안 쳐보시면 이게 적절한 예가 안 될 수도 있네. 근데 하여튼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당구라는 이 사구 당구라는 게 이게 이제 그 공 하나를 치고 다른 하나를 쳐서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 이걸 이제 내 공이 있고 상대편 공이 있고 맞춰야 하는 두 개의 공이 있어서 이걸 두 개를 맞춘 사구 당구인데 이게 길이 안 보여요. 초심자는 길이 안 보여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걸 맞출 수 있을까? 각도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고수는 각도를 만들어요. 근데 그 각도는 대개 어떤 식의 각도냐 하면 넓게 보는 각도예요. 그래서 초심자와 고수의 차이는 좁게 보느냐 아니면 넓게 보느냐의 차이. 넓게 본다는 건 뭐냐면은 벽의 반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의 반동을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린다. 혹은 넓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도를 하면 이게 나온다. 이런 길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뭐 다른 것도 뭐 찾아보려면은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요것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길이 없어요. 근데 넓게 생각하면 길이 있는 거예요. 넓게 생각하는 길이 그게 이제 상담의 방식이고, 그렇게 넓게 생각하는 게 바로 여기서의 문제를 찾아가는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유형이고 그럴 때 무슨 감정이고, 이게 상황 속에서 죽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길이 넓어져요. 길이 넓어지고 이걸 이렇게 바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보세요. 그럼 다시 제대로 원래 상황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이 상황이 다른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 학생의 기준으로 이런 생각이지.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 기준으로는 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하다가 왜 갑자기 괴로워하는지, 왜 그걸 억지로 생각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입장으로서는 얘가 왜 새벽 3시, 4시에 자는지, 또 자면서 뭘 하는지, 잠도 잘 안 와서 3, 4시에 자는데 잠도 잘 안 와서 여기는 빠져 있지만 잠도 잘 안 오니까 했던 그 무엇, 뭘 안 하면서 혹은 뭘 하면서 새벽 3, 4시에 자서 잠도 잘 안 와서 멀뚱멀뚱 3, 4시가 아니라 잠도 잘 안 오는 김에 뭐도 하니까 3, 4시에 자니까 부모님에게는 얘가 이거 하느라 안 자요. 그러니까 뭐 화나다 보면 이런 말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진짜 누구 말이 옳은가,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다 그런 식이에요. 재판장에서 보면 이 피해자도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도 자기가 나쁜 짓을 다 저질렀지만 그래도 항소를 해요. 곱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죠. 항소를 또 해요. 너무 벌이 무겁습니다. 혹은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이건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또 항소를 해요.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데는 되게 첨예한 다른 이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또 양자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제 상황 파악이 전혀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매번의 사례에서 그런 식의 일들을 따지자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상황에서 유형을 보려고 하는가? 왜 상황 자체로, 되게 상황 자체를 뭘 어떻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길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물론 비상담자도 그런 거죠. 근데 비상담자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같이 보다 보면 그럼 내가 보기에도 답이 없네. 나도 우울하네. 나도 편두통해. 나도 죽고 싶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게 그게 이제 성형 상담에서 사례를 쓰는 법이에요. 이걸 이게 무슨 유형인가? 혹은 어떤 것에 관한 이미 유형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뭐 때문에 괴로워한다, 무슨 문제로 괴로워한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짧지만, 혹은 뭐 이걸 빼도 이 속에 있는 내용 속에도 괴로움이 다 있어요.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문제도 한 줄을 써도 그냥 이 한 줄만 봐도 그 속에 다 있어요. 이 속에 상황과 유형과 감정과 다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례나 적은 사례나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괴로움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예측할 수 있는 유형이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감정이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사례는 없어요. 욕구가 없어요. 이 사례는 감정이 없어요. 유형이 없어요. 이 사례는 상황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이게 다 있어요. 있는데 뭐 잘 드러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좀 유추해야 되거나, 그냥 죽고 싶다 한마디만 써도
그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 감정, 예측할 수 있는 또 이제 삶에 대한 괴로움, 또 상황도 뭐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죠. 하지만 죽고 싶은 상황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죽고 싶다. 딱 한마디만 해도 떠나고 싶다. 괴롭다. 힘들다. 이 한마디만 해도 슬프다. 그러니 이렇게 많이 내용이 나오니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해하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아주 쉬운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런 유형을 낳고 그리고 이런 감정을 낳고 이런 욕구를 낳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바꿔주려고 할 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학교냐, 아니면은 가정이냐,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냐, 개인이냐라고 할 때 이게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끊어졌으면 어, 여기까지는 이제 자기 얘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이제는 의욕부진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하고 싶지 않고, 억지로 끌려다니고, 편두통도 심하게 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이 개인적인 얘기가 그 다음에는 뭘로 확장이 되고 있냐면은, 부모님이 돼서 이제 이 상황은 가정의 상황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개인이고, 여기서부터는 가정이고. 근데 이 개인적인 얘기만 있어서 만약에 이 사례가 끝이 났으면은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문제, 뭐 여기서 보여주는 뭐 괴로움, 뭐 무기력, 혹은 편두통, 그리고 또 의욕 상실, 의욕이 없고 의욕 상실, 살 이유가 없고 또 삶의 목적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그럼 이제 유형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이어지는 가정 그래서 죽고 싶다. 여기서는 편두통 안 하고 싶은 여기서의 어떤 최대 그러면 안 하고 싶다. 혹은 뭐 편두통이 온다. 이 정도인데 여기에 이 가정에서의 부모님과 싸움의 문제는 죽고 싶다 하는 거니까 이게 더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건 죽고 싶고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당연히 뭐가 더 심각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죽고 싶은 거면은 이게 심한 거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뭐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냐 하면은 더 심한 걸 봐야 돼요. 더 심한 걸 안 보고 이걸 본다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 심한 걸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도 항상 이게 혼합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더 심한 걸 생각을 해야지. 이쪽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쪽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생각해서 아유, 좀 쉬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답변을 써 놓으면 혹은 그렇게 답변을 해주면 이게 완전히 이걸 오해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심각한 건데. 요것만 보고 이거는 신경 안 쓰고 그럼 이거는 왜 신경을 안 쓰냐 하면은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좀 회피하고 내가 좀 쉬운 얘기를 내가 해야지. 내가 그렇게 이 사례를 새로 구성을 해야지. 아, 쉬세요. 혹은 좀 약도 좀 드세요. 그러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그 자체에 그리고 또 그렇게 글을 쓸 때도 여기까지는 이런 얘기를 썼지만 여기까지는 조금 더 쓰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얘기들을 쓴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가정에서의 괴로움이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줄까? 당장은 모르는 거죠. 이걸 해봐야 아는 거죠. 욕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가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겠어요? 여기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을 이렇게 진행해 보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다음을 끄집어내게 하는 거죠. 혹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상담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실제로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각도 이렇게 되어야만 하겠고, 또 그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런 이해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유형인가 생각해 보면, 이걸로 인해서 죽고 싶다,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거니까 죽고 싶어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죽고 싶어 하는 괴로움, 그리고 죽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고통,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 죽고 싶은 생각과 그리고 이런 일들은 왜 생기냐 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막 겹쳐서 생깁니다. 이런 감정 상태가. 이런 상태가 말도 들었고, 그리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자해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쌓이고 쌓이고, 이것도 이제 쌓인 거죠. 이런 편두통, 스트레스. 이제 요 정도에서 조금 더 시간이 더 경과하면서 스케줄에 영향도 주고 악순환이 좀 더 심화돼서, 그래서 결국 죽고 싶은 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함께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였다. 차고 차고 찼다. 그리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이렇게 또 나타나고 나타나고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견딜 수가 없다.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무슨 유형이라고 하냐면은 심층 유형이라고 해요. 이 유형상. 주제를 하나씩 정하려고 한다면은 가정, 그다음에 여기서 심층 유형.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악순환 속에 있구나. 다음에 찾을 거는 감정 욕구인데,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요걸 이렇게 하는 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요.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요. 요걸 이렇게 하는 법. 조금 더 넓게 보는 법. 그러면은 대충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있는 상황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식을 제시해 줬으니까. 근데 이게 심층이다라는 거를 표현이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감정이 쌓여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괴로움. 그냥 그렇게 설명해도 돼요. 그걸 우리는 심층이라고 말하는데, 쌓이고 쌓였으니까. 근데 그냥 기본적인 표현만 본다 해서 그걸 표현해서 이걸 이 사례의 유형을 한마디로 말해 보세요.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쪽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더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하고 나면은 너무 우울해서 죽고 싶습니다. 감정으로 그리고 그걸 간신히 참고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사례를 하나하나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뭐 다른 이 사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 뭐 나름 다 의미 있는 답변이에요. 이렇게 한번 또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답변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는 가까워 보이는 거죠. 이런 변화를 한번 이루어 보세요. 한번 본때를 보여주세요. 근성을 보여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한번 해보세요. 저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한다. 이제 이런 게 성형 상담에서 사례를 대하는 방식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는 같이 기도합시다 하겠죠.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또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배우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이걸 유형을 찾아간다. 배우려고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활동해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요거를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지를 볼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김진희 집사님부터 거꾸로 김진희 집사님 쌀에 대한 소감 어떠세요? 예, 되게 흥미롭고요. 빨리 저 사례가 어떻게 종결이 될까가 상당히 궁금해지고, 정말 여기에서는 어떤 식의 답변을 주실까, 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 사례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나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니면 주변에서 다른 답변이라면 뭘 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나 이런 데서라면 아마 네. 축사를 했을 거다. 이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아마 축사를 네.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식의 해결을 생각해 보면 다시 무기력에서 힘이 생길 때까지 그냥 다 내려놓고 푹 쉬어봐라.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바닥까지 쭉 내려가면 다시 발을 차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바닥에서 힘이 생길 거다. 그래서 힘이 생길 때까지 푹 쉬라는 이제 이런 답변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례 경험을 이제 과거에 했었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회복됐나 했을 때, 정말 이 자살 충동까지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도 다 이렇게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거나 이렇게 격려해주지 않는 혼자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으로 보고 있고, 그 말씀이 이렇게 계시적으로 왔을 때 진짜 살 수 있다,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의 힘이 다시 회복되면서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이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시 일어났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상담사나 뭐 어떤 주변에 돕는 사람도 없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담 사례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없을 때 정말 상담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어떻게 되어줄 수 있을까?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고요. 또 실제로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고 있고요. 다들 그걸 가만히 두고 보고 싶지 않은, 바뀌기를 바라는 많은 격려와 위로와 권명과 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의미가 있고, 우리는 또 우리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 이런 거니까 또 우리의 관점과 이해를 잘 해나가면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중학생 했죠. 고등학생, 여학생, 남학생, 아빠, 엄마. 그럴 때마다 이제 답변도 반복이 돼요. 우리도 우리 답변이 반복이 되고, 거기도 거기 답변이 다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답변, 그걸 찾아가는 거니까 딱 한 번의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우리 같이 또 살펴보면, 뭐 모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뭐 자녀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혹은 아는 사람의 자녀가 그럴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혹은 상담사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고유미 권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계속 말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 간단하게. 그냥 예, 소감 예. 한 번.
우리가 이제 지금 설명에 그 이제 신앙이나 신학의 부분도 포함해서 더 넓게 보라는 거에 또 좀 의미가 더 있었고요. 다른 강의나 수업보다 이렇게 뭐라 그러나 용어, 지금 심층에 대한 설명도 좀 다르게 해주셨잖아요. 용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셔서 다른 세미나보다 좀 더 편안하고 뭐라 그러나 수월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해가 잘 된다고 하나, 예, 이렇게 들렸고, 아까 이제 사례 설명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은혜를 갖는 게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그 기도하고 뭐 변화되고 뭐 실천하고 이런 병역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성경적 상담은 지금의 위치와 단계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고요. 아까 초반에 교회 상담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가족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지만,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눈에 보이는 뭐 육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세상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에 관해서만 기도 제목을 공유하지 마음에 힘든 거를 공유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교회에서도 감당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사회 구조나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네. 그런 걸 이제 발전시켜야만 하겠죠. 그 다른 나라의 어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뭐 프로그램이나 혹은 뭐 매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걸 지금 저기서 저걸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옛날에 다 했는데 뭐 예를 들면 80년대, 90년대 부흥 집회, 부흥회 막 길거리에 막 모여서 하던 부흥회.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 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건 해본 거.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긴 저런 걸 하고 있구나. 느낌이 딱 그런 거예요. 우리 다 했던 거 지금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도 지금 다른 데서 못 하고 있는 거를 또 우리도 해봐야 되겠어요. 다른 데서 그걸 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쉬쉬하고 있는 거. 우리는 절대 말 안 하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신앙인들은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한다. 혹은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눈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이제 그런 걸로 발전한 거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아직 그런 것까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점차 그런 식의 발전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런 방향을 우리가 또 추구할 때 또 우리의 역할이 있고 또 그걸 진행해 나갈 수 있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고 그걸 못하는 이거 저희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예비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이런 성경 상담 배우는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참석하신 분은 두 분이에요. 아주 모범생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영상으로 참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 필수 과정이니까. 자, 우리 참여하신 분들 우리 한번 기념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기념사진 하나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의 주님, 5월달 우리 사례연구법으로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준비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괴로움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시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음 주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Recording stopped.